네, 5월 21일 멤버십 라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SEC 소송 진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5월 20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5월 2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SEC 최종 입장문이 서면이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사실상 나왔죠. 어떤 방향성? 양측이 가지고 있는 입장 차이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5월 6일에 다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5월 22일까지 기다려 볼 것도 없다. 사실상 양측의 지금 입장차가 얼마나 큰지, 그게 또 얼마나 선명한지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 판결, 법원의 판결만 남은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증권이고 어디까지가 비증권인가에 대해서 1심 최종 판결까지만 나와주면 이제 뭐 항소심도 가고 상고심도 가고 가든 말든 일단 1심 결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우세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SEC가 최종 브리핑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내용이 되게 골 때린 게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SEC가 최종 입장문을 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서칭을 해보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할 건 또 아니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걸 한번 좀 논리적으로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SEC가 지금 쟁점 하나를 건드리고 있는데, 할인 적용된 기관 대상 판매는 ODL 계약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레스 판사가 일단 판결을 한 게 기관 투자자와의 계약을 투자 계약이라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2차 시장 개인들에게 판매를 한 거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할인된 가격, 뭐 다른 특징들 때문이다 라는 근거가 끌렸고, 기관 대상으로 벌크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할인된 가격이 제시가 됐는데, 할인 적용된 기관 대상 판매는 ODL 계약이 아니다라는 다소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쟁점을 지금 마지막 최종 서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일단 SEC는 ODL 계약에는 이런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이나 다른 특징들, 이런 특징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했을 때랑 그런 특징들이 없는데 왜 ODL 계약도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이랑 묶었어요? 라고 지금 법원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ODL 계약도 증권으로 돼야지 SEC 입장에선 유리한 거 아닌가? 그래야지 더 많은 벌금을 헤쳐먹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SEC의 최종 문건을 통한 주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SEC는 이 토레스 판사가 ODL 계약을 다른 투자 계약들과 함께 판단한 것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ODL 계약은 투자 계약이 아니다. 근데 사실 이게 ODL 계약이 투자 계약이 아니다? 이건 리플의 우호적인 얘기 아닌가? 리플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니 얘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멘트를 이렇게 최종 서면이라는 나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얘들의 어떤 이런 의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아니 이 새끼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뭐 이런 생각 관점에서 첫 번째, 한 우리가 네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건데 법적인 전략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ODR 계약이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SEC가 주장을 하면서 다른 기관 투자 계약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더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전략인가. 근데 사실 이렇게 가기에는 이거 되게 똑똑한 전략인데 SEC 변호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굉장히 멍청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태를 보면 이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그것도 마지막에? 막판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전략이 만약에 의도가 깔려 있다라면 이 투자 계약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기에는 이거 되게 똑똑한 변호인이 할 것 같은, 근데 SEC 변호인들의 지금까지 행태가
너무 한심한 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막판에 이렇게 똑똑하게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는 의아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전략 차원에서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규제 명확성. ODL 계약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ODL 계약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통해서 다른 유형의 계약들에 대한 규제 범위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법적 전략에 따라서 하면서 선명성을 더 강조하고 이걸 통해서 규제 명확성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 사실 이것도 되게 똑똑한 전략인데 이걸 SEC가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건 기분 탓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ODL 이슈를 갑자기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판결의 일관성 관점에서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레스 판사가 ODL 계약을 다른 기관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죠. 제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법원 판결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갈래타기 할 건 좀 갈래타기 합시다.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판사를 향해서 마지막 서면 제출 브리핑에 이걸 강조했다라는 거.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나름 뽑아내긴 하는데 추론은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SEC 변호인단이 갑자기 막판에 약간 그런 의문점이 남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이게 잠재적인 합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닌가. SEC가 일부 계약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더 큰 틀에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전략이 아닐까. 특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플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지금 SEC가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막판에 마지막 입장문을 통해서 합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전략인가? 요거는 조금 현실적 가능성, 약간 기분 탓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판에 왜 ODL 이슈를 저렇게 물고 늘어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지금 의아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ODL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의도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1, 2, 3번은 너무 똑똑한 변호인들이 할 법한 그런 행태고, 이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제 이것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연장선 차원에서 지금 이게 모든 게 정치적인 이슈의 관점으로 핸들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리플 SEC 소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 게이트 뭐 이런 나름의 어떤 음모론적인 성격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리플 진영과 이더리움 진영이 친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실제 미국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로 지금 떠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SEC가 되게 빠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스탠스 전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암호화폐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리플 소송이다 보니까 막판에 조금 뭔가 뒤엎으려는, 그러니까 끝까지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전격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갑자기 리플 편들어주는 듯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미국 법률 전문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ODA를 갖고 넘어지니까 아니 왜 막판에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SEC가 진짜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그런 수준의 의도가 있다라면 요게 아닌가 싶긴 해요. 요게 아닌가 싶긴 한데, 요것도 일단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하루 이틀 안에 뭐 재밌는 결정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의 어떤 판결이 나오는데 길어봤자 뭐 두세 달이겠죠. 이제 길어봤자. 그래서 중간에 또 그 언제든 그 사이에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합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에 액션을 SEC가 마지막 서면 브리핑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은 지금 되게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시세는 어질어질한데 그래도 하루 사이에 4%대 5%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54달러 주변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것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52달러 위에 올라섰다라는 것이고, 0.53달러 50일 단순 이동 평균까지도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 시장 분위기 전체가 지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위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고 0.57달러 위로, 그렇게 0.6달러 정도까지는 쉽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안기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익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트렌드 라인 상단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강세 전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0.6달러대까지는 돌파 랠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빅 주간 차트를 통해서 XRP 이미 바닥 쳤고 거의 반등할 준비된 것 같다. 중기 목표는 2.5달러. 주간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서 한 2.5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5달러가 어딘가 싶어요. 지금 0.5달러대 있으니까. 또 그래도 한번 내달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내달리는 힘이 등장을 해줄 수 있고 해줬었고, 지금 대칭 상하 패턴이 주간 차트를 통해서 너무 예쁘게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조금 안기는 것 같습니다. 자봉 마크,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봤던 건데 기분 전환상 한 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18일 차트예요. 그래서 현재 사상 최대 대칭 상하 패턴 수렴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단기 강세 거래량과 강세 다이버전스는 단기적으로 1.5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패턴을 돌파할 경우에는 36,000% 이상 상승한 200달러 가능성, 이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때 과거에 근데 패턴 삼각형이 사이즈가 훨씬 작았는데 이때도 36,000% 폭등해서 고점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만 36,000%, 과거에 이랬던 것만 이렇게 좀 해주면 200달러, 너무 숫자가 커서 사실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전례라는 게 또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 중에 하나다 보니까 괜히 조금 또 설렘을 느끼게 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선거 레이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게 될 거고,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리플이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혜택 종목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SEC라는 조직이 어쨌든 정부기관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소송 합의도 가능하고 더 전폭적인 이슈들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안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전환 자체가 꽤 강력하다, 이렇게도 지금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RP 홀더분들 진짜 마음고생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긍정적인 상황들도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바라봐도 이렇게 차트가 되게 예쁘게 지금, 특히 장기 차트가 이렇게 예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리플은 이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되게 선명한 지금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슈적으로 소송 이슈가 합의로 잘 끝나면은 미국 역사상 첫 번째 규제받는 암호화폐가 된다라는 굉장히 큰 타이틀을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